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18일이고요. 2시 5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장 완료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좀 못 켰었고요. 또 주말에는 라이브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3일 만에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멀티타임 피어리어드라는 기술적 분석 지표인데, 이 캔들이 초록색 박스 안에 있으면 단기 상승을 얘기하고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으면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잘 보시면은 주봉으로 이 기술적 분석 지표를 적용을 시켰을 때 상승할 때는 이렇게 초록색 박스 구간을 나타내 주고요, 하락할 때는 이렇게 빨간색 박스 구간을 표시를 해줍니다. 잘 보시면 조정받을 때도 빨간색 박스 구간 안에 들어있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반등 나올 때 또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새롭게 주봉에 시그널이 뜬 거는 일단 상승으로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 잘 다져주면서 횡보하고 있죠. 단기 반등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점점 열려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좀 되긴 합니다. 나스닥도 나스닥 선물이 오늘 오전부터 꽤나 상승폭을 많이 키워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직 커플링 현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자산시장의 분위기는, 위험자산시장의 투심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긴 한데, 이때가 그 코로나 하락 때죠. 이 정도 레벨이 급격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던 그때인데, 그 가격대에 거의 다 도달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기업의 실적들이 그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오히려 실적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면 특히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언더 레벨로는 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았고, 뭐 영국 쪽은 고용시장이 좀 박살난 상태라서 제가 기대를 하는 게 좀 무리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거품이라고 얘기했던 그 가격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이. 근데 이제 거품 전으로 다시 거의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이 확 공급되기 전의 레벨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S&P 기준으로는 3000까지는 열어두고 있어요. 30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기대로는 그렇죠. 이 코로나 크래시가 나오기 전의 레벨, 이 정도 레벨만 유지를 해줘도 나쁘지 않게 다시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아직 매크로적으로 나아진 상황은 없어서 한 번 더 3000 레벨까지는 떨어져도 사실 큰 무리는 없을 수도 있다. 아직 하방을 더 보고 있기는 하다는 얘기긴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차트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는 2만 달러 부근에 숏 물량이 좀 있고, 고레버리지 물량은 롱이 조금 더 많은 게 체크가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는 건데, 세분화해서 지금 청산맵을 본다면 2만 400까지는 숏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 그 고레버리지 물량이 많은 곳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은 향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의 차트는 만약에 한 번 더 바닥 테스트를 하러 간다면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뚫어주지 못하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이 저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바닥으로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네, 요 정도 테스트를 받았으면은 전환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3번 정도 지지받았던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러 온다는 건 추세가 다시 변곡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겠죠. 쭉 내렸을 땐 아래 채널까지 또 열어놔야 되는 거라서 13K, 14K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러럴 채널을 하나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하락하는 추세가 쭉 이어지게 된다면, 모멘텀을 바꾸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의 방향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채널이 하나 그려질 거란 말이죠. 여기를 뚫어주지 못한다면 이거를 모멘텀을 바꿔줘야 새로운 방향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모멘텀을 바꾸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원래 예상하고 있던 저점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죠. 뭐 주봉으로 또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꼬리 부분부터 그어볼게요.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채널상으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19.5, 19.6에서 걸려있는데 여기를 뚫어주기를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자리를 뚫어야 이렇게 안 가는 겁니다. 여기를 못 뚫으면 비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락 채널 느낌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제가 올려드렸던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부분인데, 지지저항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중요해요. 19.5에서 19.6 정도 여기를 뚫어주고 VP라고 나와 있는 볼륨 프로파일 부근을 돌파해주면 이제 추세는 단기든 장기든 상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는요, 이거는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해서 채널을 하나 그어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즉 비트가 지금 구간을 뚫어줘야 방향성이 새로 생기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고, 가로 지지저항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를 뚫어줘야 심리가 변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RSI 지표랑 MFI 지표를 켜서 또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렸는데, RSI는 모멘텀에 맞게 올라가고 있는데 MFI는 반대로 모멘텀이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MFI와 RSI 모멘텀이 다르게 나오는 건 단기 조정 후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린 이후에 실제로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온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갔죠. 왜냐면 지표 과열을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긴 했어요. 뭐 드라마틱하게 가진 않았지만 이런 느낌으로 흘러는 갔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또 MRC 지표라는 거예요. 이 MRC 지표는 1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좋은데 트레이딩뷰에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지표 이상으로 뚫어줘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뚫지 못하면 이렇게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시면 거의 이 지표의 상단 부근에 맞닿아 있는데 여기를 확 뚫어주는 게 오히려 추가 상승에 더 좋다. MRC를 뚫으니까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 MRC 돌파가 안 나오면 지지부진하게 조정을 또 받아줄 수 있는 거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건데, 볼린저 밴드의 수식을 조금 더 뭐 강화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RC 지표 하단에선 지지 역할을 하고 상단엔 저항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아예 돌파가 나왔죠. 이 위에 주황색 빨간색 부분을 탁 뚫으니까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뚫지 못하면 또 빠질 수 있으니 장대 양봉 하나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또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질 않았어요. 일단 수급을 받은 부분이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이 됐죠. 어떻게 확인을 했냐, 딱 차트를 켜서 보니, 자 15분 정도로 봅시다. 일단 이 반등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가 밑으로 꺾일지 안 꺾일지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 속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확 말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으로 가게 훅 빠졌어요. 거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또 모멘텀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한 번에 말아 올리는 느낌이 나와줘야 좀 더 반등의 힘이 강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일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요때 이 아래 꼬리 되게 빨랐어요. 이때 제가 실제로 이때 매매를 했거든요.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 현물로 들어가서 100%가 나오더라고요. 현물이 그냥 말아올린 속도가 하루 만에 빠지고 그냥 팍 올려버리더라고요.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잘 지켜주면 한 번 더 상승 나올 수 있겠다 싶긴 했어요. 너무 빠르게 받아쳐가지고 이거는 지정가로 좀 세게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요 구간에서 일정 기간 매집을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상승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도 일단은 받아치는 속도가 꽤 빨라서 반등 가능성은 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점, 밑꼬리 달린 거 보시면 거래량도 실하고 속도도 되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겠다,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었고, 거시적으로 보자면 영국에서 감세 철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 돌릴 일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불트랩의 형태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보고 있진 않죠. 왜냐면 일봉에서 이 단기 채널도 아직은 하락이기 때문에 추세 변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굉장한 이 비관론에 휩싸여 있어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망했다, 비트코인은 망했다, 뭐 사기다, 이런 말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서 이거 좀 반등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앱토스가 그리고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앱토스가 저거거든요. 메타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만든 프로젝트 같은 건데 투자를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2,483억 투자 유치를 받았다. 다 좀 짱짱한 데죠. 해시드, 코인베이스 벤처스, 타이거 글로벌 요즘 잘한다고 유명하죠. 여기 투자를 잘한다고. 3에이로즈 캐피털, 블록타워 캐피털 이 외에 등등등 많은 VC들이 이 앱토스에 조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앱토스
크립토스는 메타 출신의 창업가들이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수십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구축하고자 한다. 메타는 이 페이스북 사명을 메타로 바꾼 거 아시죠? 전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일 상장 예정이 메이저 거래소들한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저는 무리하게 달려들란 말은 안 하고 싶어요. 대신 내가 잃어도 되는 돈 정도로 해보시는 거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윳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총 투자하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저는 한 10만 원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해서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대박 나도, 막 대박 나서 10배 가도 10만 원으로 100만 원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댄님의 데이터 분석인데, 비트코인이 바닥일 때 현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소로 보내드는 물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특성이 있다더라. 과거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훅훅 줄고 있는 데이터가 포착이 됐다. 매도세가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까봤을 때 사실 굉장한 바닥에 가깝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상승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크로 경제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 시장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갑자기 회복이 되더라. 매크로 경제가 해결이 된 거 없이 갑자기 가격은 회복을 한다더라. 연준 의원들도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지를 맞추질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금리 인상의 마지막 그 시기를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피터 린치 선생님이 하셨죠. 오늘 시황을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미증시랑 크립토 상승 이유는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안을 철회했죠.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매크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끼워 맞추기입니다. 여기 적어둘게요. 매크로는 끼워 맞추기니까 재미로 봅시다. 아무튼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는 상승 이유가 뭘까, 재료가 뭐였을까 생각을 하면 재무장관이 감세안을 철회했다. 그리고 메타버스, 과매도에 대한 기대감, 과매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 유입. 자, 메타버스 기대감 이렇게 할게요. 과매도에 대한 수급 유입, 파운드와 강세, 국채금리 하락하며 영국 시장 안정화 도입, 미국 증시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 연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도 동일하게 강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커플링 현상이 나오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시장에 훈풍을 가져온 건 맞지만 유의미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비트코인 한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대 양봉 하나 띄워주면 비트코인 시장 또한 분위기가 확 좋아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까지 실려주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줄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래소 위주로 봐야 되니까 저는 바이낸스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로 거래량을 체크해보면 밑꼬리가 나쁘지 않았네요. 그리고 올릴 때는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긴 한다. 제가 이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 이동평균을 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거래량 이동평균이라는 거는 제가 14일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 선을 14일 동안의 거래량 평균선이 이 하얀색 선이라는 겁니다. 즉 상승을 할 때나 하락을 할 때나 이 평균치를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와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밑으로 쑥 빠지려고 했는데 이 평균치를 상회하는 양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누군가의 투매를 받아준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밑꼬리가 여러 번 달렸던 구간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째네요. 네 번 정도 방어를 해준 지지 구간인데 누군가 이 구간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평균 이상의 거래량을 나타내주면서 이 구간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중요한 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18.1K는 이제 잃으면 안 되는 구간이구나. 근데 누군가 이렇게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반등만 한 뒤에 다시 내려간다면 이 지역은 다시 가격 방어를 못 해줄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서 받아친 사람이 가격을 요 정도밖에 끌어올리지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올려칠 거면 확확 올려쳐주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해 가신 분들은 3번 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3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비트 맥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 밑꼬리 달린 아래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잃지 않게 조심. 그리고 주봉을 켜서 현재 추세가 어떤지 확인을 딱 해보니 지금은 그래도 반등 추세 안에 있구나.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있으면 현재 추세가 반등이라고 돈부사TV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자, 두 번째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 일봉으로 넘어갑니다. 일봉으로 넘어가서 채널을 하나 그어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자.
봤더니 하락 채널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좋은 점은 얘가 요렇게 떨어졌어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 채널 상단 쪽에 닿고 여기서 머리를 박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모멘텀을 돌리고 있다는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상승 채널이나 하락 채널이나 보시면 요렇게 그냥 올라가잖아요. 위아래 두드리면서. 근데 지금 하락 채널이 진행되는 과정 중 유의미한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네, 요렇게 돌리려고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평균 이상의 거래량으로 또 받아쳤기 때문에 밑꼬리 달린 구간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말아 올리는 속도도 빨라서 일단은 반등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제가 지금 보이는 부분들을 짚어봤어요. 네,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정보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